밤에 새림 바이오파마 타워는 도시의 불빛을 흡수하며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보석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생명공학의 미래를 이끄는 이 첨단 과학의 성체 안에서 낮에 치열했던 전쟁은 끝나고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서진은 이 정적 속을 유영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야간 청소부였고 그녀의 구역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최상층의 임원실들이었다. 그녀는 늘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우며 낮 동안 이 공간을 사용했을 권력자들의 흔적을 닦아냈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평생 알지 못할 터였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윤태영 회장은 자신의 유언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재계의 냉혹한 황제로 불리는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병색이 완연했다. 의사들은 그에게 유전적인 희귀 심장병으로 인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그리고 이 허무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었다. 서진이 그의 집무실 바깥쪽 공간을 조용히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유리문 너머로 윤태영 회장이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필사적으로 공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그는 책상 위에 비상벨을 누르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비서와 경호원들은 이미 모두 퇴근한 후였다. 이 최상층에는 이제 그와 서진 단둘뿐이었다. 서진은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청소부로서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당장 달려가 경비실에 연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그녀의 이성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눈에 쓰러진 윤 회장의 증상이 정확하게 들어왔다. 청색증 특징적인 호흡 곤란 가슴을 움켜쥔 형태. 이것은 단순한 심장 발작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 깊은 곳에 수년간 묻어두었던 지식과 경험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집무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맥박과 동공을 확인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눈이 재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묵직하고 끝이 뾰족한 고급 레터 오프너를 발견했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야만 했다. 그녀는 윤 회장의 셔츠를 찢고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후 망설임 없이 레터 오프너를 그의 가슴에 꽂아 넣었다. 일반적인 심장마비가 아닌 심장을 압박하는 체액이 고이는 심장 압전 증상을 간파하고 그 압력을 빼내기 위한 응급시술이었다. 평범한 청소부는 절대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극도로 위험하고 전문적인 처치였다.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압박이 사라지자 그의 심장이 다시 미약하게나마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간신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그녀가 그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그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라 침착하고 냉정한 전문가의 얼굴이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 그는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지갑에서 한도라는 개념이 없는 무광의 검은색 카드 블랙 카드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네, 마지막 선물. 마음껏 써. 그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마지막 자선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자동 시스템의 경보를 듣고 달려온 보안 요원들과 응급구조대원들이 집무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기이하고 충격적이었다. 쓰러진 회장, 그 위에서 피 묻은 뾰족한 물건을 들고 있는 청소부,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주인을 잃은 블랙카드.
응급구조대원들은 이 기괴하고 의심스러운 장면의 한가운데에 있는 서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거대한 폭풍의 중심으로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선물은 저주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가장 강력한 증거물처럼 세림 바이오파마 타워의 회장실에서 벌어진 소동 이후 이서진은 병원으로 옮겨진 윤태영 회장과 함께 그곳에 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은 구원자가 아닌 유력한 용의자였다. 회장의 경호팀과 출동한 경찰은 피 묻은 레터 오프너를 든 채 쓰러진 회장 곁에 있던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집요하게 신문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의식을 되찾은 윤태영 회장의 한마디였다. 그 여자가 내 목숨을 구했소. 모두 내보내시오. 그의 명령에 경찰은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회장의 최측근들은 그녀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특히 그룹의 2인자이자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차승환 사장은 온화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경계심을 숨긴 채 그녀를 주시했다. VIP 병실에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총출동했다. 각종 검사가 진행된 후 주치의는 윤 회장의 가족과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회장님께서 앓고 계시던 유전성 확장성 심근병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길어야 몇 달 어쩌면 몇 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이 진단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차승환 사장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윤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의 영인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이서진의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확장성 심근병증. 하지만 그녀가 목격했던 증상들, 특정 패턴의 부정맥 급격하게 체액이 차오르는 속도은 전형적인 심근병증의 증상과는 미세하게 달랐다. 그것은 그녀의 어두운 과거의 기억을 자극하는 끔찍하게도 익숙한 증상이었다. 그것은 특정 심장 독소에 의한 세포 중독의 증상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녀는 이 의심을 그냥 묻어둘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가 애써 파묻어버렸던 의사로서의 본능이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의 혈액이. 그녀는 위험한 결심을 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 청소부로 위장하여 윤 회장의 VIP 병실로 잠입했다. 깊은 잠에 빠진 윤 회장의 팔에서 그녀는 전문가의 솜씨로 아무도 모르게 소량의 혈액을 채취했다.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절박한 도박이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이 혈액을 분석할 실험실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검은색 카드를 떠올렸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그 카드를 사용했다. 그녀는 돈만 지불하면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 24시간 운영되는 최고급 사설 유전자 분석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익명의 VIP 고객으로 가장 비싸고 정밀한 독성 물질 검사를 의뢰했다. 카드의 무한한 힘은 그녀에게 충격과 동시에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늦은 밤 사설 연구소에서 서진은 몇 년 만에 다시 하얀 가운을 입었다. 낯설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편안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손은 과거의 기억을 되찾은 듯 완벽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 후 분석 결과가 모니터에 떠올랐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결과는 그녀의 예감대로였다. 그의 혈액에서는 그 어떤 질병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질량 분석기 그래프의 한쪽 끝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명백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아주 복잡한 구조의 합성 펩타이드. 심장 근육 세포만을 공격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의 증상과 똑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진 디자이너 독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독을 알고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은 그녀는 이제 윤태영 회장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다시 그의 병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간호사를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깨어있던 윤 회장은 청소부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 분석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께서는 앓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중독되신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명석하고 자신감 넘치는 의사의 모습으로 독소의 성분과 작용 방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의 유전병 증상을 흉내내는지에 대해 기술적으로 설명했다.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온 윤태영 회장의 첫 반응은 불신과 분노였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실의 일부를 드러냈다. 과거에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독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태영은 보고서와 청소부의 옷을 입은 채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그의 자연사는 계획된 살인극이었다. 그의 가족과 믿었던 임원들 모두가 용의자였다. 그리고 이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 그의 유일한 아군은 그의 목숨과 그의 이름이 새겨진 블랙카드를 손에 쥔 이 미스터리한 여자뿐이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태영 회장의 병실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신의 인생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노회한 경영자는 평생에 걸친 경험으로 자신의 충격과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자신이 지금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청소부 안이 전직 의사인 이서진이 그의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것도 그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한계가 없는 자성가의 눈이 아니라 마지막 전투를 앞둔 장수의 눈빛이었다. 내 눈과 귀가 되어 내 목에 칼을 꽂으려는 놈이 누군지 밝혀내시오. 그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소. 잃어버린 당신의 과거까지도 내가 되돌려주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를 파멸시켰던 바로 그 세계로 다시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자신과 윤 회장 두 사람 모두에게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윤태영 회장은 자신의 가족과 임원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간병인의 정체는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바로 며칠 전 회장실에서 그를 구했던 청소부 이서진이었다. 그녀는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단정한 간호사복으로 갈아입었다. 이 결정에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차승환 사장이었다. 회장님, 저 여자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간호 인력을 붙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의심을 숨긴 채 윤 회장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저 사람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차승환은 이 기묘한 상황에 불길함을 느꼈다. 그는 그저 운이 좋았던 청소부라고 하기에는 이서진이라는 여자의 존재가 계속해서 신경에 거슬렸다. 그는 비서에게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얼굴을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보라고. 며칠 후 보고서를 받아든 차승환의 세상은 흔들렸다. 보고서에는 몇 년 전 경쟁제약회사에 촉망받는 천재 독성학 연구원이었던 젊은 시절의 이서진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바로 그가 자신의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덮기 위해 치명적인 연구소 사고를 조작하여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여자. 차승환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윤 회장을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독의 증상을 알아본 것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독을 아는 자가 지금 목표물의 바로 곁에 붙어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암살 계획에 최악의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었다. 그는 이서진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의심을 사서는 안 되었다. 병원의 VIP 병동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차승환은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는 주치의를 통해 서진의 간호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려 했다. 또한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윤 회장의 링거에 아주 소량의 독을 추가로 주입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서진은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환자와 임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그녀는 윤 회장에게 투여되는 모든 음식과 약물을 철저하게 검사하며 차승환의 시도를 막아냈다. 또한 의사들의 회진 시간에는 자신의 뛰어난 의학적 지식으로 주치의의 도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윤 회장의 신뢰를 더욱 깊게 얻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차승환과 이서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말들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차승환이 먼저 아주 옅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상대를 확인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네가 누군지 안다는 조롱과 넌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나 또한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확신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적의 정체가 드러났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윤 회장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몇 년 전 짓밟혔던 자신의 인생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이서진 자신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이 될지라도. 이서진은 윤태영 회장에게 이 보이지 않는 독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독을 중화시킬 해독제를 개발할 수 있는 완벽한 실험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회사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연구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었다. 윤 회장은 그녀에게 자신의 블랙카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시오. 내 목숨값보다 비싸겠소. 필요한 건 뭐든 최고로 갖추시오. 윤 회장의 충직한 변호사가 세운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이서진은 강남의 한 사설 연구 단지 내에 최고 보안 등급의 실험실을 임대했다. 그리고 그녀는 블랙카드로 하룻밤 만에 최첨단 질량 분석기 유전자 시퀀서, 원심 분리기 등 과거 그녀가 몸담았던 그 어떤 연구소보다 더 뛰어난 장비들을 사들였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무한한 재력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윤 회장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 같은 간병인으로 차승환 사장의 끊임없는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만의 비밀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천재 과학자로 돌아왔다. 그녀는 윤 회장의 혈액에서 분리해낸 독소의 분자 구조를 분석하며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화합물을 합성하기 위해 밤을 새웠다. 그것은 독이 윤 회장의 심장을 파괴하는 속도와 그녀가 해독제를 완성하는 속도 사이에 처절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데이터와의 전쟁도 시작했다. 윤 회장의 최고 관리자 계정과 보안 코드를 이용하여 그녀는 세림 바이오파마의 철옹성 같던 내부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개의 파일 속을 헤매던 그녀는 마침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의 최상위 등급으로 암호화된 프로젝트 파일을 발견했다.
공식적으로는 혁신적인 세포 재생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바로 차승환 사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암호를 해독했다. 그리고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끔찍한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다. 세포 재생 치료제는 거짓말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바로 지금 윤 회장을 죽이고 있는 그 디자이너 독소를 더욱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연구였다. 특정 세포만을 골라 파괴하는 능력. 암 치료의 신기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흔적도 남지 않는 완벽한 암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그리고 몇 년 전 그녀가 누명을 썼던 불법 임상시험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프로메테스 파일, 가장 깊숙한 곳, 오염 데이터 보관이라는 거짓된 이름의 하위 폴더 안에서 그녀가 수년간 찾아 헤맸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파괴했던 그날에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로그였다. 로그에는 차승환 사장이 직접 승인하지 않은 임상시험을 지시했고 피험자가 사망하자 이서진이 부주의로 다른 화합물을 투여한 것처럼 보이도록 시스템 로그를 직접 조작했다는 모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녀의 무죄를 증명하는 동시에 차승환이 독소의 개발 및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를 향한 마지막 심판의 창이었다. 늦은 밤 비밀 실험실. 이서진은 자신의 2개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그녀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해독제 화학식이, 다른 한쪽 화면에는 차승환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줄 데이터 로그가 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던 수년의 세월, 억울함, 수치심, 불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마침내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는 안도감에 그녀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녀는 윤태영 회장의 목숨을 구할 해독제와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남자를 끝장낼 증거를 모두 손에 넣었다. 쫓기던 사냥감이 이제 사냥꾼이 된 것이다. 그녀는 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피해자의 떨림이 아니었다.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된 한 여자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차승환은 그물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윤태영 회장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곧 움직일 것이라는 내부 정보원의 보고를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림 바이오파마의 새로운 알츠하이머 신약 발표를 위한 대규모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완벽한 성대한 무대였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기자회견 직전 대기실에서 윤 회장에게 에너지 증진을 위한 비타민 주사로 위장한 마지막 치명적인 분량의 독을 직접 주사하는 것. 독은 몇 분 안에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이고 모두가 그의 죽음을 지병 악화로 인한 자연사로 받아들일 터였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보안팀을 시켜 이서진의 비밀 연구소와 소지품에 조작된 증거들을 심어놓을 계획이었다. 그녀를 앙심을 품고 회장을 살해한 파렴치한 전직 의사로 만드는 것이다. 그녀의 어두운 과거는 그의 거짓된 시나리오를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줄 터였다. 바로 그 시각 이서진은 자신의 비밀 연구실에서 마침내 해독제를 완성했다. 안정적인 주사액 형태였다. 그녀가 막 성공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윤 회장의 변호사로부터 암호화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기자회견이 오늘로 앞당겨졌음. 그가 무언가 꾸미고 있음. 동시에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에서 해킹당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차승환의 부하들이 그녀를 잡으러 오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하나뿐인 해독제 바이알과 모든 진실이 담긴 USB 드라이브를 챙겼다. 그녀 자신과 윤 회장의 목숨을 건 생존을 위한 질주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전투원은 아니었지만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승환의 부하들이
연구실의 정문을 부수고 쏟아져 들어오기 직전 환기구를 통해 가까스로 탈출했다. 그녀는 이제 기자회견장으로 가야만 했다. 그곳은 이미 차승환의 사설 경호원들이 곳곳에 깔려 그녀의 사진을 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블랙카드의 힘을 마지막으로 이용했다. 그녀는 퀵서비스를 통해 위장할 옷과 가발을 배달시키고 건물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며 감시가 소홀한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통해 잠입했다. 마침내 그녀는 기자회견장 바로 옆 VIP 대기실 복도에 도착했다. 기자회견이 곧 시작될 터였다. 유리문 너머로 차승환이 주사기를 들고 윤 회장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윤 회장에게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줄 특별 영양제라고 속이고 있었다. 윤 회장은 속아주는 척 연기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위기감이 서려 있었다. 서진은 대기실 문을 지키고 있는 경호원들을 뚫어야만 했다. 그녀는 절박한 순간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용한 마지막 도박을 했다. 그녀는 갑자기 복대서 발작을 일으키는 척하며 쓰러졌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며 경호원들의 시선이 쏠린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안 와요! 그녀는 차승환이 윤 회장의 팔에 주사기를 꽂으려는 순간 소리치며 그를 덮쳤다. 신사적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차승환은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를 제압하고 윤 회장에게 독을 주사하려 했다. 윤 회장 역시 남은 힘을 다해 저항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독이 든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바로 그 순간 서진은 품 안에서 자신의 주사기 해독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차승환의 부하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녀를 덮치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윤 회장의 팔에 해독제를 주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 미친 여자가 회장님을 해치려 한다. 당장 끌어내. 차승환의 보안팀 요원들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냈다. 차승환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얼굴을 한 채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는 이제 기자회견장으로 나가 정신 나간 전직 의사가 회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서진은 윤 회장의 몸에 해독제가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은 다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그녀가 살인 미수범으로 체포될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었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다. 기자회견은 시작될 것이고 악당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 하고 있었다. 이서진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무대 위로 걸어나가는 차승환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에 격렬한 몸싸움으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다시 온화하고 신뢰감 있는 경영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곧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고 이 모든 비극의 피해자를 연기할 터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방금 저희 윤태영 회장님께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저희 회사에 앙심을 품었던 한 정신 나간 여자가 그가 자신의 거짓된 시나리오를 한창 펼쳐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신약의 로고를 띄우고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였다. 이것은 이서진과 윤태영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방역이었다. 그녀가 가졌던 USB는 단순한 백업이 아니었다. 그녀는 연구소를 빠져나오기 직전 그 안의 모든 내용을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고 시간차를 둔 자동 실행 링크를 윤 회장의 변호사에게 보내두었던 것이다. 객석에 있던 변호사는 서진이 붙잡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 링크를 실행시켰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스크린이 신약 로고 대신 전혀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이 모든 것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전 국민의 눈앞에 차승환의 범죄 증거들이 순서대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몇 년 전 서진의 인생을 파괴했던 그 연구소 사고의 원본 데이터 로그였다.
차승환의 이름으로 불법 임상시험이 승인되고 사고 이후 그가 직접 로그를 조작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무죄와 그의 첫 번째 범죄가 만천에 드러났다. 두 번째는 윤 회장의 병실에 몰래 설치해두었던 녹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차승환은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던 윤 회장의 링거에 몰래 손을 대고 이제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겁니다, 회장님 이라고 비웃으며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기밀 파일. 윤 회장을 중독시킨 독소의 화학식과 그들이 기적의 치료제라고 부르던 신약의 화학식이 나란히 화면에 떴다. 두 화학식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의 모든 음모가 가장 공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로된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소리를 질렀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무대 위에서 차승환은 온몸이 굳은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거짓말 제국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무대 한쪽에서 윤태영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독제가 그의 몸에 퍼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쇠약했지만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얼음장 같은 분노가 담긴 눈으로 차승환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차승환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저자가 한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자가 바로 저를 독살하고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범인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언론인들을 뚫고 무대 위로 올라와 완전히 무너진 차승환에게 다가갔다. 차승환 씨 살인 미수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수갑을 차게 되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이서진은 풀려났다. 그녀는 무대 한쪽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차승환의 뒷모습을 윤태영 회장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그들에게는 길고 길었던 개인적인 전쟁이 끝난 순간이었다. 서진은 자신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고함을 보았다. 그녀가 한 번도 원한 적 없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윤태영 회장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것은 감사와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말없는 제스처였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세림 게이트에 거대한 폭풍이 남긴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이서진의 해독제 덕분에 윤태영 회장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다시 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했고 가장 먼저 이서진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과거 그녀에게 씌워졌던 모든 누명을 벗겨냈다. 법원은 재심을 통해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사과하며 의사 면허를 복권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청소부나 억울한 누명을 쓴 비운의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제약업계에 가장 추악한 스캔들을 파헤친 영웅 이서진 박사로 다시 태어났다. 세림 바이오파마 역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시간을 겪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회사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윤태영 회장은 두 번째 삶을 얻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익만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 경영을 새로운 철학으로 내세웠다. 어느 날 윤 회장은 이서진을 자신의 집무실, 바로 그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장소로 불렀다. 이제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파트너십의 공기였다. 이서진 박사, 다시는 우리 회사에서, 아니 이 나라의 제약업계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소. 그는 세림 바이오파마 내에서 그 어떤 프로젝트라도 감사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회장 직속의 독립적인 연구윤리 및 안전감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초대 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이 자리는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세림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 이 회사가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오. 그것은 감사함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녀의 강직한 양심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야말로 새로 태어날 세림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시간이 흘러 이서진은 깔끔하고 전문적인 정장 차림으로 윤태영 회장과 함께 새로 지어진 연구소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저렴한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비영리 프로젝트의 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편안하고 협력적이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파트너였다. 윤 회장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내게 준 것은 단순히 생명뿐만이 아니었소.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지. 서진은 진심 어린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화답했다. 회장님께서도 제게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새로운 연구 데이터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치명적인 음모 속에서 싹튼 그들의 기묘한 인연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가장 단단한 신뢰의 토대가 되었다. 그녀의 주머니를 무겁게 짓눌렀던 블랙카드는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남아 있었다.